뉴스에 보면 뭐 강남의 오피스 공실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건 거짓말이죠. 그건 거짓말이죠. 부동산엔 너무 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 경제의 규모가 몰려있다. 놀라운 부동산 시장입니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상권의 절대 강자라고 하는 강남 상권도 지금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상가의 현실, 오늘은 강남편입니다. 강남의 주요 입지의 상가들도 경매로 나오지만 이 역시 받아주는 이가 없는데요. 신논현역과 강남역 쪽 대로변에는 1층 상가 39곳 중 18곳이 현재 비어 있습니다. 비교적 작은 점포 3곳이 쪼르르 줄지어 공실인 곳도 많이 볼 수 있죠. 강남대로 일대 건물들에서는 임대문이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요. 통째로 비어있는 상가 건물을 비롯해 특히 1층 상가가 비어있는 건물들이 많은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공실인 상태가 코로나 이후 몇 년째 공실인 곳도 아주 많았다는 겁니다. 저희가 강남대로의 상가들을 보니까 공실이 너무 많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임대료가 너무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것도 있죠. 월세를 올리기는 하지만 내려주지는 않으시거든요, 보통.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분들은 자기의 전재산을 투자를 해서 상가를 들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교통이 좋고 입지 자체가 좋아도 그 임대료 자체가 비싸게 책정이 되면 그분들의 수익이 감소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남의 대로변에는 유명 브랜드들이 안테나샵으로 이렇게 대형 점포를 지키고 있죠. 그런데 저기 보시면 이 대로변에 텅 비어있는 상가도 있습니다. 저기 길 건너 저쪽에 지금 쉑쉑버거가 보이잖아요. 그 옆에 보면 또 상가가 비어 있어요. 저 쉑쉑버거는 이쪽 라인에 있었거든요. 이쪽 라인에 있다가 임대료를 좀 더 많이 올려달라고 하니까 못 견디겠다 하고 이쪽 라인으로 옮긴 겁니다. 야, 여기가 강남에서는 지금 강남대로에 강남역 11번 출구부터 논현역까지 가는 이 길인데요. 여기가 비어 있습니다. 지금 상가는 비어 있는데 임대료는 더 올라서 매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아주 독특한 강남의 시장이죠. 야, 이 대로변에 1, 2, 3층이 지금 다 비었어. 얘는 왜 이렇게 비어 있는 거야? 예? 아예 내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충분히 훨씬이 많은 돈을 갖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통을 그거 아니면 안 한다. 그 통을 하려다가 위에는 공유 오피스가 들어갔고 1, 2, 3층은 원래 건물 이제 이런 건물 소유주에서 1층이 건물에 거의 한 월세 한 3분의 2 정도 가져가야 되는데, 그 정도를 좀 높게 잡으신 거죠. 경제 여건이 좋으신 건물주이기 때문에 뭐 비싸게 세를 놓고 나가려면 나가고 말라면 말아라, 뭐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지금 계속 비어 있거든요. 공실로 계속 두는 이유가 뭡니까? 대출이자를 많이 끼고 매입을 하신 경우도 있고, 그 정도의 임대료를 받지 않으면 사실상 대출이자를 감당해내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요. 임대료를 내리게 되면은 그 건물 수익률 자체가 낮아져요. 이 말은 매도를 할 경우에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매가 자체에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야, 여기는 오락실이 강남 대로변에 이렇게 크게 상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락실이 이렇게 잘 되나 봐요. 근데 오늘은 32도예요 지금. 덥긴 덥네요. 왜 오늘같이 더운 이 시간에 스케줄을 잡는 거야? 참. 땀 흘리는 모습이 좋다고? 강남대로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지난해 3분기 9.9%, 강남대로 중대형 상가 수익률은 1.5% 정도가 평균인데요. 이 수치는 언제까지나 숫자일 뿐입니다. 집계되지 않은 소형 상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공실 퍼센테이지는 실제로 더 높습니다. 이 자리가 임대예요. 이 넓은 데가. 여기가 왜 요지냐면 바로 이렇게 여러분 뒤에 보시면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상가 위치는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비어 있다는 것은 그 정도로 강남도 이제는 상가가 어려워졌다. 임대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들어와서 버틸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누가 여기 들어와서 장사를 한다, 영업을 한다, 거의 불가능한 가격이라고 봐야 되고, 대기업 또는 글로벌적으로 흥행하고 있는 기업, 또 유명 브랜드들이 브랜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비싼 돈을 주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뭔가 큰 이익이 나는 이 상가 영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도
이 자체에서 이익을 내는 곳은 또 그다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건물은 괜찮겠지 하고 이제 상가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사실 큰 건물이라고 무조건 다 안전한 것만은 아니에요. 요즘 소비자들이 굉장히 스마트 컨슈머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입지적으로 대형 건물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가 무조건 다 잘 된다고는 보기가 어렵죠. 중대형 상가는 건물 3층 이상,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 상가를 말하는데요. 음식점이나 옷가게 같은 판매시설, 그리고 헬스장으로 대표되는 운동시설, 학원이나 병원 등 규모가 큰 업종이 주로 들어옵니다. 진짜 옛날 같으면 절대로 빌 상가가 아닌데 이렇게 지금 비었습니다. 그 정도로 좋은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었어요. 자영업자분들의 창업 여건 정말 어렵습니다. 창업하려고 준비하는 단계에서 첫 번째, 임대료가 비싸죠. 두 번째는 시설비 또한 높아졌습니다. 세 번째는 물가가 높아 지갑이 닫혔습니다. 네 번째, 인건비도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요즘 거의 셀프나 사장님이 직접 다 일을 하고 있죠. 마지막은 재료비도 높아졌기 때문에 이익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강남대로를 제가 지금 걸어오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강남역에서 신논현역까지 아주 최고의 상권인데도 거기도 1층이 공실이 아주 많았고요. 또 신논현역에서 논현역으로 오는 이 거리는 또 공실이 더 많습니다. 여기가 사실 가장 강남에서는 소비력이 좋은 동네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설명을 드리죠? 임대료가 높아서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대료는 안 내려간단 말이죠. 부동산엔 너무 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 경제의 규모가 몰려있다. 놀라운 부동산 시장입니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강남의 오피스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설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분들께서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보려고 하지도 않으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테리어 무상인수 조건이라든지 이렇게 컨디션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임대료가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들은 수요가 빠르고, 그 이외에 그 원상복구되어 있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본인들이 손보고 가야 하는 사무실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뉴스에 보면 강남의 오피스 공실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뉴스에 나거든요.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죠.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실률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가 보는 게 맞는 건가요? 뉴스가 맞는 건가요? 사실 현장에서 몸담고 있는 저희가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형 빌딩 같은 경우에는 공실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하의 강남도 이제는 상가의 몰락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대목인데요. 해법이라면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인데 이 부분은 인위적인 노력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내 건물에 대한 가치를 높게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강남 상가의 현실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소비력이 가장 좋다고 하는 이 강남도 상가가 공실들로 넘쳐납니다. 이제 부동산은 늘 이기는 재화가 아닌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표영호 TV였습니다.